자, 이번에는 조감도를 한번 봅시다. 판서해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한데, 화면에서 인쇄로 되어 있는 그걸 화면으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는 단원 전체 개념을 하나의 이미지로 배치의 의미를 둬서 만든 제 자신의 독창적인 어, 결과물입니다. 카피라이트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할 건데 제 말이 막힘없이 쭉 흘러가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좀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개념들을 배치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 훈련을 해보면 20분 만에 역학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rpscience.com에 들어가면 이 조감도를 스스로 확장해 가는 합격생들의 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해 보면서 스스로 조감도를 변형 더 추가해 보는 것도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계속 약간씩의 혁신, 이 자기화시키는 개념 그 과정이고 그게 자기 속의 개념을 차곡차곡 조직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역학 조감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단원에 시작할 때 개념 자체를 하나하나의 말로도 정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맵으로 정리하면 기억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연상하기에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기억법의 핵심은 이미지로 저장하고 연상법으로 기억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보통은 이걸 칠판에 써가면서 어, 그려나가는 방식을 썼었는데 오늘은 컴퓨터상에서 조감도 원본 파일을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교재에 들어가 있는 단원 제일 앞에 들어가 있는 혹은 조감도 원이라는 rpscience.com의 자료실에 들어가면 조감도 원이라는 파일을 받으면 이런 형태의 조감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 구성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들과 관련되어 있는 게 1단. 그래서 그냥 기본 개념하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관계식 그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 사례, 중력장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1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강론으로 펼쳐 나가는 거죠. 강론을 펼쳐서 여러 가지 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서 강론이 펼쳐지고 그럼 이거 전체를 종합하기 위해서 운동량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덧붙어 있는 형태. 이게 역학의 조감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체, 유체를 배우면 이건 완전 별도로 가죠. 강체 파트, 유체 파트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하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힘과 운동을 가지고 개념별로 구체적인 강론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것들을 따지는 단계로 그리고 또 종합하는 그런 버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 개념 구조부터 한번 보면 좀 확대하죠. 자, 역학에서 운동과 힘, 힘과 운동.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힘과 운동 분석이죠. 역학 문제다라고 하면 힘이 뭐가 있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를부터 체크합니다. 그럼 그 안에 요소들이 있죠. 이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뭔가 값을 구해야 된다면 요소가 나올 건데 딱 세 개의 운동 요소가 있습니다. S, V, A. 그렇죠? 이 S, V, A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이게 운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항상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까지 해서 개념은 SVAT 4개. 근데 값은 S와 V0, V, AT 5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운동을 외부에 의해서 변형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변형 원인이 나타날 거고 그 원인이 힘 그리고 운동하는 주체가 질량 M 이렇게 해서 6개의 개념 총 7개의 값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운동의 기본입니다. 그럼 역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이론이 뉴턴의 이론 어디서 나왔어요? 예, 운동은 V다. 기본적으로 V가 있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개념을 들고 왔고 이게 운동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운동의 변화 원인을 V에서 A라는 개념으로 찾아냈는데 이게 힘하고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FMA, 그 유명한 FMA 식으로 얘기한 거죠. 서로 다른 세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운동과 힘을 연결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FMA라고 식을 만들고 그걸 운동 방정식이라 명명하죠. 그래서 찾아내면
여기 보이는 요 식이 등장을 하겠죠. 힘 파트의 모든 힘을 찾아서 싹 다 집어넣고 그걸 우리는 R자 힘이라 부릅니다. 다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질량을 다 집어넣어서 이제 질량 파트에 넣고 그 둘이 가속도 A가 곱해지면서 같은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힘은 혼자 쓸 수 있느냐? 아니요. 항상 힘은 싹으로 연결된다라고 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똑같은 종류의 힘이 너와 나 사이에 주고받게 된다. 등가성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고 종류도 같아야 된다. 나는 전기력을 작동했는데 저기서는 만류를 작동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VAT, FM 그거 가지고 운동 방정식 만드는 게 기본이었고 그게 끝나고 나면 계산하는 방법, 수학을 전개하는 방법이 두 계통으로 나뉘더라. SVA 각각 스칼라와 벡터라는 계산법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스칼라는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고 벡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까지 가면서 배우는 어려운 계산입니다. 스칼라는 간단하고 벡터는 복잡하고 하지만 개념을 한꺼번에 묶어서 쓰기 좋은 게 벡터. 그 세상에는 그냥 왜 이렇게 두 개 나왔냐? 네,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속도와 속력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가속도 스칼라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을 연결해주면 AVS, SVA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식이 나와야 되죠. 딱 하나만 두 개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왜요? 네, 가속도는 박쥐와 같은 거니까 운동에도 들어가고 힘에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예, 힘이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A는 힘이 없으면 T분의 V만 V제로 힘이 있으면 N분의 F. 왜? 힘이 있을 때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구하기 편하니까. 그럼 V는 V제로 플러스 AT 원래 운동에다가 변한 걸 더하기만 하면 되더라. 그러면 운동의 결과 S는 V제로 가지고 움직이면 V제로 T AT 가지고 움직이면 두 번 T가 들어가니까 2분의 AT제곱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키는 방법 그게 중력장 운동이었습니다. 중력장 운동은 가속도가 고정되어 있다.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요? V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하는 권한이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A가 V와 같으면 그냥 플러스 그죠? 다르면 마이너스로 설정한다. 그러면 자유낙하, 연직상방, 영직하방은 1차원이니까 하나만 쓸 거고 수평투사, 대각선투사는 X와 Y가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 각각 따로 쓰더라. 그러면 수평투사는 자유낙하와 Y가 같고 대각선투사는 연직상방과 같더라. 그럼 그 각각의 그래프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다 똑같다는 거죠. X방향은 변화가 없이 평탄하게. 그럼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변수 하나하나를 구하는 수식으로 구해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VT 그래프를 그려서 전개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화된 개념으로 하면 운동은 혼자 하지 않고 관찰자가 있고 피관찰자가 있다면 상대속도 개념. 절대적 속도라는 거는 이제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속도, 운동하는 관찰자가 등장을 할 때, 두 물체가 운동할 때 개념을 상대라는 개념으로 뽑아서 새롭게 나온다. 그러면 A가 본 B라고 나오는 거는 A가 본 관찰자 기준이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D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의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속도만 되느냐? 아니 벡터인 가속도도 되고 힘도 되는데 힘은 관성력이라 부르지. 근데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FMA 운동도 있고 힘도 있고 둘 다 나왔는데 이걸 MA를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MA가 나와서 이걸 관성력이라 부른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운동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왔고 운동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힘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하죠. 힘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하니까 힘, 9가지 힘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해놓고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하죠. 수직 강력, 장력. 그 다음에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유체에서 배우는 부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에 넘어가는 로렌츠 힘 이렇게까지 9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힘이란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 그 의미까지 다 읽어내야 되죠. 자, 마찰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요거죠. 세 종류의 마찰력이 있고 정지하느냐 운동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운동하면 일정한 값, 정지하면 주어지는 만큼. 그럼 언제까지냐? 최대 정지 마찰력만 계수, 운동 마찰력 계수. 정지 마찰력은 주는 만큼. 그래서 45도.
이 45도라는 거는 장력도, 수지 강력도 다 유사하게 주는 만큼 반응을 해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 그다음 마찰력이라는 거는 운동 상태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 운동 상태는 힘과 상관이 없지만 종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탄성력으로 넘어가면 K가 중요하죠. 탄성 계수, 마찰,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것. 얘들은 K분의 F라고 해서 단위 길이 변화할 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단단한 정도. 그럼 직렬로 하면은 용출이 물렁물렁해지니까 작아지는 합성법. 병렬로 하면 커지는 합성법. 만륜력, 중력, 전기력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갖다 놓고 mg냐, gr제분의 mm이냐, kr제분의 qq냐, 그럼 k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냐 이런 것들을 아느냐 정도만 나오고요. 만륜력은 전부 다 인력인데 전기력은 부호에 따라서 전하의 부호에 따라서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더라. 요 정도만 차이가 난다. 공기저항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는 마찰력 중에 운동 마찰력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띈다. 그죠? 운동 마찰력은 일정한 크기의 힘인데 공기저항력은 속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부위에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래서 비례하느냐, 제곱에 비례하느냐, 뭐 이런 거에 연결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속력이 있을 건데 그걸 종단 속도로 하고 속력이 느려도 위로 볼록해서 그 속력으로, 속력이 빨라도 아래로 볼록하면서 최종 종단 속도로 넘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또 힘의 방향은 운동 마찰력처럼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라고 나오죠. 그럼 실이나 접촉에 의해서 작용하는 장력, 그다음에 수지 강력은 전부 다 외부에 주는 힘이고 실이 있으면 혹은 용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면 장력, 당기는 방향, 그죠? 탄성력은 미는 방향도 있다. 수지 강력은 접촉이니까 접촉의 반대 분리도 쓸 수가 있더라. 부력은 강체할 때 나오죠. 유체 속에 물체가 잠겨 있기만 해도 되더라. 그래서 V로G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 그죠? 중력에 의해서 생긴 게 부력이기 때문에 중력의 반대 방향 이렇게 설정하고 로렌츠 힘은 전하가 Q, 어디 속에서 자기장 속에서 B, 뭐 할 때 움직일 때 V 생기더라. 방향은 QVB, 로렌츠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 이런 걸 넘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F는 MA가 가장 기본되는 운동 방정식인데 판단해보고 얘들은 원운동해라고 하면 MR 오메가 제곱 R분의 MV 제곱을 쓸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탄성력 단진동이다라고 하면 저 뒤에 나오겠지만 MA 오메가 제곱까지도 쓸 수 있더라. 그다음에 이게 질점이 아니라 강체라면 F는 MA처럼 타우는 I 알파도 가능하더라. 원운동으로 넘어가면 운동을 설명하는 게 달라지죠. SVA와 세타 오메가 알파 사이의 연결은 R. 그래서 기본 변환 공식 V는 R 오메가. 그 다음에 주기운동이죠. 일정한 시간을 두고 똑같은 운동이 반복되는 걸 주기운동 3개의 기본 개념 오메가 TF 셋은 연결되더라. 그래서 하나만 정해지면 3개가 동시에 결정나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2파이 F. 단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한 번만 세트를 딱 정해놓으면 다른 추론 루트가 없다라고 했죠. 단진동은 원운동의 정사형이냐 뱅뱅뱅뱅 돌고 있는 이 원을 옆에서 그림자, 빛을 비춰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시간상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형태로 만드는 것. 그럼 중간과정 무시하고 양끝만 보면 V는 가운데서 최대, S와 A는 양 끝에서 최대, 방향은 S는 어쨌든 왼쪽은 왼쪽, 오른쪽 정직하게 가지면 A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운동 가지고는 원운동의 정사형. 근데 그 이제 어떤 힘이 생기느냐 디테일하게 더 본다면 힘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더라. 복원력, 중심으로 되돌리는 힘이더라. 그래서 탄성력이 작용하면 KX가 복원력, 그래서 MX 오메가죠. 그 다음에 단진자가 들어가면 G mg 사인 세타의 형태에서 왔다라고 해서 mg 사인 세타는 mx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 형태는 2파이 루트 k분의 m 2파이 루트 g분의 l, 그죠? 2파이 루트 g분의 베타 l 강체에서 넘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론으로 가는 게 원래는 제일 어렵고 시험 문제도 대비하기 힘든. 근데 그걸 빼고 원론만 잘 정리해도 강론은 그 다음부터는 정보 싸움입니다. 그래서 알면 맞추고 틀리면
이게 딱 되어 있으니까 보고 나 이거 못해 하면 바로 버리는 게 더 속 편한 그런 흐름이죠. 자, 그러고 나서 종합으로 가면 운동의 총 대표 선수 운동을 이제 V로만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누가 운동하느냐라고 하는 M까지 포함을 해서 P는 MV라고 하는 운동량을 설정하고 그럼 이걸 통해서 F는 MA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란 운동량의 변화다. 몇 초 동안? 1초 동안. 그럼 운동량은 항상 충돌의 그 상황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운동량과 충돌은 같은 코드 추출로 전개된다.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발 계수였죠. 반발 계수는 운동의 변화입니다. 충돌 전 운동의 차이와 충돌 후 운동의 차이의 비율. 그럼 100%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니까 1, 어, 0%면 완전히 빵. 그래서 완전 비탄성, 탄성, 완전 탄성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에너지는 힘과 운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동하는 종류에 따라서 병진 운동, 회전 운동에 따른 에너지 종류. 질점이면 두 개 구분이 없고 강체면 두 개가 또 별도로 존재하죠. 그래서 강체가 그냥 병진 운동하는 것보다 회전까지 동시에 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어디에? 운동 에너지에.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힘에 저장된 겁니다. 그럼 힘 중에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죠. 중력, 만류력, 성격이 똑같았고 전기력도 유사한 거였고 그럼 유일하게 더 추가되는 것은 탄성력. 그럼 힘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면 에너지 형태는 mgh 마이너스 gr분의 mm 마이너스 kr분의 qq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역학의 조감도 구성이었습니다. 그럼 강체 유체까지 한번 보면 강체로 넘어가면 질점 일반적인 그 개념들이 세트로 완벽히 하나 더 있더라. SVATFM이라는 모든 것이 다 있더라. 그래서 M 자체가 I로 바뀌고 F가 타우 토크로 P가 L 가운동량으로 이 카이네틱이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세트로 가고 각각 F는 MA 하는 것처럼 타우는 I알파, P는 MV 하는 것처럼 L은 I오메가 이 카이네틱을 2분의 mv 제곱하는 것처럼 2분의 I 오메가 제곱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환 관계식이 여기 하나 더 붙죠. R 크로스 F가 타우, 그럼 R 크로스 P가 L이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을 하나 더 세트를 그냥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놨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개념, 관성, 질량, 회전, 관성, 그 다음에 관성, 질량이고 회전, 관성, 그 다음에 돌림, 힘, 토크, 가운동량, 운동 에너지 중에서 회전 운동 에너지 요 각각의 문제로 다 나오는. 여기 강체는 다양하지 않고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몇 개 안 되는 6개인가요? 7개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고 대부분 10개 미만에서 대부분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특별한 거는 그 다음이죠. 확장이 됐기 때문에 개념이 확장이 됐으니까 평형도 하나 더 가죠. 물체가 평형이다 하면 옛날에는 힘의 평형만 했는데 병진 운동의 평형만 했는데 이제는 회전 운동의 평형까지 넣어야 되더라. 다명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강체로 확장시키는 걸 다시 질점으로 변환시키는 질량 중심, 그죠? 모든 지점에서의 그 병진 운동에 들어간 힘의 합이 그 한 점에 모인 것과 같아야 되고, 토크의 합이 또 한 점에서의 토크와 같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mx를 다 더해서 m으로 나눈 그걸 질량 중심이다. 유체는 아주 간단한 333 전법이었죠. 개념 3개, 압력과 면적과 속력, 그 다음에 그 관계에 해당하는 이론, 파스칼의 법칙, 그 다음에 연속의 법칙, 베르니 법칙, 그 다음에 압력에서 요 높낮이에 따라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베르누이, 그 다음에 압력의 또 3가지 버전, 압력의 정의, 그 다음 유체 속에서 압력, 그 다음에 마지막 부력,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려면 유체 하면은 질량 자리의 밀도를, 그 다음 힘 대신에 압력을 쓴다. 요까지만 해도 되고요. 베르누이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뭘 판단해요? 부위가 제일 중요하죠. 유체 중에 움직이는 유체냐, 안 움직이는 유체냐. 움직이는 유체는 딱 하나밖에 못 씁니다. 베르누이 연속 법칙 요걸 가지고 푸는 것밖에 없고요. 정지하면 이제 정적인 거니까 힘을 압력으로 분산해서 나눠서 간다. 뭐 이 정도 개념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압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유체 속의 압력은 로
GH가 누적이 돼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V로까지 유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V로가 또 누적을 해가지고 부력으로 작동한다까지가 유체였습니다. 전체는 요 정도만 알면 역학 전체가 끝나는 거죠. 아마 역대 교재들 중에서 역학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구조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든 것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피라이트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뺏긴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실력 따라서 뺏기는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제대로 못 뺏깁니다. 자, 요게 조감도 다시 한 번 더 본 겁니다. 이걸 항상 떠올리면서 이걸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걸 오디오만 듣고 여러분들이 빈 노트에다가 이 조감도를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역학 이론 공부에도 제가 집어넣을 건데 이론하고 모두 기출 문제 풀이 언제든 계속 봐야 될 부분들이라 따로 뽑아 놓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